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이사벨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고 이 친구는 1학년. 그래요. 인터뷰하는 목적은 뭐예요? 장관님과 아니가 음? 이제 대학 탐방을 몇 명 뽑아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내일은 이제 대학 탐방을 가고 오늘은 각자 관심 있는 분야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알아서 섭외해서 그러면 이제 본인 학교 다른 학생들은 또 다른 선생님한테 이제 인터뷰 가고,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질문 해보시죠. 질문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네. 음. 완전 노래 못했어. 그리고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네. 심리학과를 졸업하셨 네. 전공하셨는데 네. 혹시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어요?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심리학 공부를 하고 심리학자가 이제 되고 싶어서 준비를 하는데, 결국에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는 일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심리학자가 필요한 그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심리학 전문가로서 일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사람들이 심리학자를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리학이 뭔지, 심리학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면 내가 직업적으로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심리학 공부할 때는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심리학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심리학자를 찾아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막상 이제 심리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심리학이나 심리학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니까 너무 잘 모르기도 하고 오해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사람들이 잘 모른다면 내가 사람들한테 좀 알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던 차에 제가 이제 뭐 지금 말하자면 블로그로 계속 사람들한테 심리학이 뭔지, 심리학자가 어떤 애인지 이렇게 좀 소개하고 있었는데, 그런 블로그를 보고 이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좀 책을 좀 내자 이렇게 연락이 와서 그렇다면 그렇지 않아도 내가 사람들한테 심리학을 더 많이 알리고 싶었는데 책이라는 매체가 있으면 훨씬 더 이렇게 전달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내가 사람들한테 심리학자를 알려야겠다 싶어서 이제 책을 쓰게 된 거죠. 또 뭐였지? 심리학 이게 막 대중적인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때 전공하면서 힘드신 점이랑 이런 것들. 전공하면서 힘든 점? 뭐 일단 내 개인적으로는 심리학 공부 자체는 재미있었어요. 심리학 공부 자체는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부분도 있었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심리학 하면은 주로 상담 쪽에 포커스가 많이 가지잖아요. 그런데 사실 심리학은 그런 상담이나 심리치료는 한 분야에 불과하고, 뇌도 배우고 또 인간의 시각, 청각기관도 배우고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지도 배우는, 되게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을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해서 내가 생각하던 거랑 좀 달랐지만 그거 나는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근데 내가 이제 한 가지 좀 그랬던 거는, 그런데 너무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굉장히 탄탄한 베이스가 있는 이 심리학이 주변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대학에 가서 이제 심리학을 하는데, 만약에 친척 어른들이 야 너 뭐 대학 뭐 갔냐, 무슨 과 갔어? 그래서 뭐 저 심리학과 갔어요. 그러면 이제 뭐 삼촌이나 뭐 고모나 이모가 야 그래? 야 그럼 너 내 성격 좀 알아맞혀봐. 맨날 이런 얘기하면 이제 짜증이 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계속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심리학이 어떤 건지를 계속 알려야 되는 게 이거 좀 힘들다. 그래서 이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심리학이라는 학문, 심리학자의 전문성을 잘 모르는구나 싶어서, 근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좀 뭐 힘들었던 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대중심리학 같은 거랑 좀 더 직접 전공적으로 배우는 그런 신교내 심리학이랑 차이점이 뭔가요? 사람들이 이제 심리학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주로 상담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요.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 대한 거라면 다 심리학으로 좀 생각을 하죠. 일례로 인터넷에 보면은 심리 테스트가 많잖아. 그렇죠? 근데 인터넷에 있는 심리 테스트들을 조금이라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도 믿으면 안 될 것 같아? 조금. 그치?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야. 하나도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심리학이 지향하는 바는요, 굉장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딱 직관적으로는 이 인터넷 심리 테스트가 좀 맞는 것 같네 이렇게 이제 느끼긴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이 인터넷 심리 테스트의 결과가 진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낸다면 증거를 대봐. 근데 그 증거가 인터넷 심리 테스트에는 없어요. 그냥 직관적이고 이러면 이럴 거야. 이유는 원래 그러니까 그런 거야. 마치 순환 논리처럼. 이러니까 이런 거고 왜? 이러니까 이런 거지가 계속 반복되는 논리처럼 돌아가서 실제로 심리학을 공부하면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한다는 것 때문에 많이 좀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따져야 돼. 그래서 혈액형 심리학이 사실은 맞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느끼긴 하고 실제로 심리학과 학생들도 우습게 진짜 뭐 우스운 소리지만 혈액형에 대해서 진짜 신뢰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피 속에 있는 단백질 구조의 차이가 왜 성격에 대한 차이로 되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도 없고 근거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혈액형을 아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혈액형에서 말하는 행동 유형에 자기도 모르게 맞추게 되는 거라서 설문을 해보면은 실제로 약간은 그런 혈액형에 맞는 어떤 성격 패턴들이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기는 하지만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그래서 논리력이 약한 학생들이나 혹은 또 논리력이라고 여기서 말할 때는 그냥 어떤 증거,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 이거를 더 넘어서서 통계적인 검증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논리력이 좀 약한 학생들이나 수학을 너무 싫어한다 이런 학생들은 공부할 때 좀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또 요즘에 현대심리학에서는 인간의 뇌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뇌과학과도 접목이 돼서 아무튼 나는 이과가 너무 싫어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은 심리학 가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뇌세포, 시각세포 이런 것도 다 배우고 또 굉장히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심리학과 왔던 학생들의 한 3분의 1 정도는 자기가 생각하던 게 아니어서 사실 학과 공부에 많이 흥미를 못 느끼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생각한 거랑 많이 다르다. 많이 달라요. 심리학과 나오면 다양한 진로로 갈 수 있는데 어떤 진로로 갈 수 있나요? 뭐 크게 이제 전공에 따라 좀 달라요. 전공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임상심리나 상담심리처럼 이렇게 심리치료하는 경우에는 뭐 이제 여기 본인들이 온 것처럼 여기서 이제 상담센터 개업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심리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요즘에는 회사 안에도 다 상담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 안에서 이제 직원들 대상으로 상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군대에서도 요즘 자살 사건이 많아서 군대 안에서도 상담도 하고 그래서 뭐 공공기관 혹은 뭐 병원 그리고 대학교 상담센터 그리고 또 본인들 만약에 심리학과를 지금 바로 가면은 그 심리학과 안에 이제 전문 상담 교사 교직 이수가 있거든요. 그 교직을 이수하면은 임용고시를 쳐서 학교에 상담 전문 교사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이런 심리치료 쪽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정신과정을 전공하는 인지심리 이제 이런 거를 전공하면 이런 IT 계열 회사에서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IT 기기가 계속 발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계속 발전한다고 여러분이 새로운 기기가 나올 때마다 매뉴얼을 보고 공부를 하진 않지. 기기는 복잡해지는데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더 사용하기가 쉬워져요. 그 이유는 인간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원리를 반대로 여기에 적용을 시킨 거야. 그래서 인간이 기계에 적응을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인간에게 적응을 하도록 계속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계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지를 연구한 심리학자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IT 계열 회사에서 심리학자들이 연구원으로 일하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들 대상으로 회사에서 물건을 팔려면 소비자의 심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기업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어떻게 소비자들의 마음을 끌어낼 수 있는지 그런 연구 기관에 가서 일하기도 하고 심리 검사를 만들기도 하고 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지는 않지만 경찰청에 들어가서 프로파일러나 피해자 심리 상담요원이나 그리고 꼭 심리학과에 국한되지는 않지만 심리학이나 아동학, 가족학, 사회복지학 같은 전공자들이 학교 전담 경찰관 본인 학교에 있나? 근데 이제 그 학교 전담 경찰관들 중에 일반 경찰 업무를 하시다가 이렇게 배치를 받은 분도 있지만 최근에 한 3년 동안 한 240명을
아예 관련 전공자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 전공을 해서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공무원을 할 수도 있고요, 기업에 들어가서 상담을 할 수도 있고, 자기가 개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심리학과가 학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다양해서 엄밀히 말하면 심리학자는 단일 직업군이 아니야. 그 사람이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개업을 하면 사장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기업에 들어가면은 그냥 직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전공이 심리학이라는 거지. 그래서 심리학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다양해서 선배들이나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면은 너무 다양해서 딱 하나의 직업이 떠오르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전망이 좋은 편이에요. 전망은 일단 이렇게 얘기할게요. 전체적으로는 좋아질 거다 나빠질 거다 얘기하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봐요. 본인들이 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부모님도 갈등하시고 본인들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본인들이 부모님한테 엄마 우리 좀 시간도 내고 좀 돈도 준비해서 우리 심리학자 찾아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자거나 컨설팅을 좀 받아보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부모님들이 오케이 그럴까? 뭐 그런 데 가니 그럴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가 기본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외부로 드러내는 거를 금기시하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시간이 지난다고 이런 문화가 쉽게 바뀌진 않아. 그래서 전체적인 전망은 없다. 근데 개인차는 있어요. 개인차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본인이 심리학과에 들어가서 난 심리학과 들어왔으니까 대학원 나와서 자격증 따서 심리학자 자격증만 따면 어디서든지 일할 수 있겠지?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끊임없이 내가 뭘 할까? 내가 심리학자 돼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블로그를 하면서 본인들이 하는 공부도 사람들한테 알리고, 사람들이 본인들을 보면 이 선생님은 어떤 분야 전공하시는 분이지? 그럼 이 선생님이 나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이 선생님이 뭔가를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본인의 컨텐츠를 만들어 가야만 그 사람은 현장에 들어갔을 때도 딱 자신의 어떤 그런 전문성을 잘 발휘하고 경제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물론 이렇게 개인 활동할 게 아니라 본인들이 뭐 기업에 들어가겠다, 본인들이 공무원이 되겠다, 그럼 그건 그냥 직장인이에요. 그냥 똑같아. 뭐 심리학자 직장인 뽑을 때 열심히 시험 봐서 기업 들어가서 상담해도 되고, 그리고 공무원으로 뽑을 때 법무부에서도 뽑고 국방부도 뽑고 경찰청도 뽑으니까. 근데 그건 공무원이 되는 거니까 그냥 그거는 뭐 전망이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거지. 그쵸? 근데 본인이 만약에 개인으로서 활동할 심리학자를 꿈꾼다면 그때는 그렇게 준비했던 사람은 딱 현장에 갔을 때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고, 그저 그냥 누가 나 어디 안 써주나 막연하게 써주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딱 자격증 땄는데도 나 뭐 하지? 이렇게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전망은 개인마다 너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희 나라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상담을 심리 상담을 받는다고 하면 약간 좀 그렇게 좋게 보진 않잖아요. 외국에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좋게 보는 편인지. 사실은 외국도 아주 좋지는 않아요. 아주 좋지는 않은데 외국은 그거야. 네 일이니까 신경 안 쓰지. 너 심리 상담 받아? 오케이 받을 수 있지. 우리나라는 어때요? 야, 쟤 무슨 일 있나 봐. 저거. 이제 이러죠. 그래서 근데 걔네들도 정신과사나 심리학자를 좋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식 자체가 좋고 그렇진 않지만 적어도 우리나라만큼 서로에 대해 관심이 많고 남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좀 그런 부분이 열려 있고, 기본적으로 보험이 적용되는 국가들이 많아요, 서구는. 그러니까 좀 더 확실하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인식들은 좀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런 게 잘 없죠. 우리나라는 상담받을 땐 보험이 아예 없고 각자 다 돈내요. 그쵸. 전혀 보험 적용 안 돼요. 심리학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일단 대학에 가야지. 그리고 나서 대학원에 가야 돼요. 무조건 가야 돼. 그렇지. 대학만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정말 없냐?
있어요. 있는데 굉장히 적은 일이고 그 적은 일자리도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온 사람들이랑 경쟁을 하면 사실은 경쟁력이 없어.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학은 사실은 사회학 중에서 한 분야거든요. 그렇잖아.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함께 구성되어 있느냐에 대한 커다란 담론 중에서 사실 세부 전공을 띄어서 학부 때부터 굉장히 실습 중심의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대학만 나와서도 일할 수 있지만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대한 연구라는 굉장히 거대한 담론을 학부 때 다 배우고, 그러니까 학부 때 배우는 거는 여러 분야를 한 번씩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다양한 분야를 배웠으니까 어느 하나도 제대로 전문적으로 배우지 못했지. 그래서 전문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대학원을 가서 기본적으로 석사를 해야 돼요. 석사. 그래서 석사를 마치고 경우에 따라서 뭐 자격증을 따려면 또 뭘 하든지 해야 되는 길이 있어서 사실은 그 심리학자가 되기까지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은 좀 많이 필요해요. 다 했어?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그 질문 보낸 건 다 했나? 네, 보낸 질문은 다 응. 했는데 그리고 사람 대하는 직업들 있잖아요. 막 서비스업이나 사회복지 네네. 그런 거에 다 기본으로 다 심리학이 깔려있다고.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심리학은 서비스업은 아니야.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대한 과학이야. 그 과학자들 중에서 일부가 서비스를 하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은, 그래서 심리학은요 응용학문이 아니라 기초학문이야. 이건 순수학문인데 이 중에서 일부가 범죄심리학이나 스포츠심리학이나 상담심리학 같은 걸 하는 거지. 그래서 학교 들어가면 깜짝 놀랄걸요? 굉장히 이건 되게 아카데믹해.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뭘 되게 친절하거나 이러거나 그러지 않아. 그냥 그 사람들은 연구자야 다. 그리고 굉장히 아카데믹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은 현실감이 없을 정도로 연구 이게 이제 중요한 분들이고, 그 분야에서 일부가 상담을 하지만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학교에 계신 분들은 교수님이지 현장에서 일하는 상담자는 아니니까 그런 게 많이 괴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은 일단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대한 순수한 학문적인 열정으로 대학을 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수학 못하면 심리학 하는 게 좀 많이 힘들어요. 사실은 수학 자체가 아니라 일단은 뭐 미분 적분 같은 건 안 해. 하지만 그런 건 자체는 안 하지만 논리력은 굉장히 필요해요. 논리력. 근데 본인이 논리력이 부족하면 키울 수 있어. 어떤 식으로? 일단은 가서 열심히 수업 들으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고 이해 안 되는 거 질문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심리학자는 심리학자지 수학자는 아니야. 그렇죠? 심리학자는 통계학자는 아니라고. 필요하니까 쓰는 거라서 대단히 탁월한 능력을 필요로 하진 않지만 이제 이런 거를 충분히 중요하게 다루는구나 정도는 알아야죠. 그래서 그 부분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수학이나 통계에 대한 부분이 부족해서 심리학자가 못 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들어가면 많이 힘들어하지. 문과 계열 친구들보다 이과 계열이 좀 더 예리한.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이과 계열의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심리학 전공하면은 이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나중에 대학 가면은 대학 마치고 받는 학위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문학사를 받거든. 심리학과 나오면 문학사는 영어로 BA예요. B, Bachelor of Art. 문학 학사를 받는 거야. 그리고 심리학으로 석사를 마치면 우리나라는 MA를 줘요. Master of Art. 그리고 우리는 이게 아트로 들어가. 문학 쪽으로, 인문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학부를 마치면은 BS를 주는 데가 있어요. BS, Bachelor of Science. 석사를 마치면 MS를 주는 데가 있어요. Master of Science, 이학사, 이학 석사를 준다고. 완전히 자연계열 쪽으로도 심리학을 이수할 수도 있는. 그래서 심리학은 문과가 이과가 모두 다 짬뽕이 된, 인간의 뇌도 배우고 혹은 인간의 어떤 그런 뭐 상담, 또 어린 시절 이런 것도 배우기도 하는 그런 되게 다양한 접근들이 있어서 단일 학문이라고 보기는 사실은 좀 어렵다. 그리고 색깔이 너무나, 교수님들도 다양하고 심리학자 그룹들도 워낙 다양한 색깔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일할 때 가장 보람찼던 순간 같은 거. 일단 저는 뭐 글 쓰는 일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개인 상담은 안 하지만 집단 상담을 해요. 여기가 이제 집단 상담하는 자리인데, 일단 글 쓰는 일을 할 때는 나는 이제 사람들한테 심리학을 알리는 일을 하고 싶어 하니까 내 강의를 듣거나 글을 보고, 선생님 제가 생각하던 심리학이 실제 심리학과는 좀 많이 차이가 있었네요. 선생님의 글을 통해서 심리학이 뭔지를 좀 알게 됐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그게 이제 보람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린 시절의 경험, 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전자,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초, 중고등학교의 어떤 대인관계, 이런 20살까지의 경험들이 한 사람의 성격을 거의 형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20살 정도 되면은 자신의 대인관계 패턴이 대략 만들어져.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이 패턴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게 돼요. 근데 이 패턴이 내가 원치 않게 나를 힘들게 하는 패턴을 가질 수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집단 상담에 오면 그런 패턴을 드러내게 되거든요. 그럼 그 패턴이 결국에는 자기도 힘들고 남들도 힘들게 할 때, 혼자 내가 집에서 있으면은 친구 때문에 상처받아 혼자 울고 괜찮은 척하고, 친구가 나한테 기분 나쁘면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등 돌리고 떠나서, 사람들은 다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집단 상담에 와서 둘러 앉아가지고 계속 10주, 20주 있다 보면은 같이 집단 상담 하는데 관계 패턴 때문에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든 경우들이 많거든. 그럼 그거를 우리가 개입해서 좀 바꾸려고 노력하고, 이제 그럴 때 그런 힘든 과정을 거쳐서 선생님 제가 집단 상담을 통해서 제 대인관계 문제가 뭔지를 알았고, 저는 원래 사람들한테 미움받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해서 누가 나를 조금만 미워하려고 하면 저는 등 돌리고 떠났는데, 집단 상담 통해서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나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이제는 옛날처럼 그냥 무조건 등 돌리고 떠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왔던 관계 패턴, 힘들었던 관계 패턴을 이렇게 깨볼 수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보람도 느껴요. 없어? 이거 뭐 이렇게 어디 그 녹취 풀어가지고 내야 돼 학교에? 그런 건 아니고? 보고서 쓰고. 보고서? 네. 어떠냐, 그러니까 어떤 걸 질문했는지 이런 거 보고서 쓰나? 네, 그런 거. 또 아무나 물어봐. 이런 건 심리학 관계 없는 거 물어봐야 되나? 뭐 물어봐 일단. 진로나 이런 류. 물어봐봐. 뭐 대학? 네. 그건 나는 잘 모르지. 그거는 입시 전문가들이 더 잘 알지. 근데 선생님은 이제 대학원 입시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데 대학 입시는 잘 모르지. 그거는 니네 학교 선생님들이 더 잘할 거야. 근데 대학원 엄청 힘들어요. 대학원 일단은 대학에 들어가고 거기서 대학원을 가는 건 안 힘들어요. 근데 완전히 다른 전공을 했다가 다시 심리학으로 오려 그러면 힘들지. 심리학이나 뭐 영화 같은 거나 그런 것도 관련 줄 수 있어요? 관련 지을 수 있긴 하지만 그런 걸 학교에서 배우진 않아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그냥 하는 거야. 개인적으로. 영화 좋아해요? 그래. 사실은 심리학이랑 관련 지을 수 없는 게 거의 없어. 영화, 음악, 그다음에 가족, 직장일 이런 게 다 심리학이랑 연관이 있어서 정말 심리학자들이 하시는 일은 무궁무진한데, 다른 말로 말하자면 모호해. 뭘 하는지가. 그래서 되게 다양하기도 하지만 잘 잡히지 않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죠. 지금은 그럼 상담이랑 책이랑 둘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개인 상담은 안 하고, 개인 상담은 여기 센터에 다른 선생님들이 하고, 저는 이제 집단 상담 하고, 그리고 글 쓰고 외부 강의 이런 것들을 하죠. 없어? 마칠까? 마칠까? 없어? 없어? 그래 마칩시다. 수고하셨어요. 네.